이번 시간은 세션 3으로 지정 토론 시간입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는 다양성 훈련을 할 때도 전국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다양성 훈련 또 모두를 위한 성교육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참여를 하시기도 하셔서 전국적인 단체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동시에 지역에서 굉장히 잘 뿌리 내려서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또 튼튼하고 든든한 일들을 해내고 싶은 단체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이제 하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마을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 3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다양성연구소가 구로 지역에서 이 다양성 훈련을 어떻게 더 자주 또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이제 세 분의 선생님들에게 고민을 나누고 또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먼저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중학교 교장 송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온마을 교육지원센터장 유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시민센터 마을사업부에서 네트워크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세 분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각자 자신이 속해져 있는 곳에서 다양성과 관련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리고 그 고민에 연결돼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구로중학교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로중학교는 436명의 학생 중에 그 다문화 학생 비율이 약 37.5% 정도 되는 그 학교입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약 46%가 넘고요. 2학년이 한 34%, 이제 3학년이 약 29.8%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년이 낮을수록 다문화 학생 비율이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인근의 초등학교도 굉장히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36명 중에 외국인 자녀가 약 127명이에요.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다문화 학생 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수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숨겨져 있는 인원이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학생들의 개개인의 어떤 정보를 공개적으로 얻어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다문화 학생의 그 학부모들이 또 자신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을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상담 과정 중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40%가 넘는 그런 인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숨기고 싶은 그런 다문화 학부모와 같이 여기서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 그런 다양성과 관련된 어떤 깊은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3월 1일자로 구로중학교 발령받고 지금까지 이제 교장을 하면서 가장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음에 따라서 학생들이 구로중학교를 하는 공간에서 같이 상생하고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더욱이 제가 구로중학교 발령받기 전에 중부교육지원청에 장학관으로 있으면서 중부교육청 관내 학교에 다문화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또 월천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때 당시는 아마 이제 미투 문제니 페미니즘 문제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반향을 불어일으킬 때인데 학생 개개인의 의견들,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의견들이 복도에 게시된다거나 함으로 해서 학생들끼리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교감으로서 그때는 교감이니까 교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어디서 출발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침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 같이 주축이 돼서 월촌 대숲이라는 그 공동체 그 교환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 의견에 공감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는데 결국 그 안에서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이제 느끼는 것이 이 본인들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점이 확대되고 또 편견, 왜곡된 어떤 시각들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스스로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평가를 스스로를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구로중학교 교장으로서 사실은 이제 포인트가 학교 내 문제로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관련된 연수도 듣고 포럼도 쫓아다니고 오늘도 사실 이 자리는 제가 배우러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미 40%, 50%가 이제 이주 배경 어린이나 청소년이 넘어가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교들이 구로에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주민과 선주민이 모두 조화롭게 또 평등하게 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구로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속상한 것은 학교마다 또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다문화 애들 많은 학교 가지마 또는 빈곤층 애들 많은 지역에서 학교 가지마 그렇게 서로 배움이나 존중이 일어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학교 또는 이 공교육 체제 자체가 목표가 입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소수자들이 많은 학교가 오히려 기피의 대상이 되지 존중과 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예 여겨지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나를 탐구하고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평등 문화를 만드는 경험을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공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또 다문화를 이주 배경을 넘어서 모든 정체성을 우리가 문화 다양성으로 또 다양성으로 명명하고 그 정의와 개념을 확대해 가는 것을 또 구로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문화 용어의 확대와 그 실천에 대해서도 이따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센터장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구로중학교 교장 선생님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라더니 우리 송현희 교장 선생님처럼 고민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도 구로중학교가 이렇게 그 굉장히 그 교장을 하기 어려운 학교로 아마도 유능한 그래서 교장 선생님 모신 것 같습니다. 구로중학교에서의 이제 그런 고민이 저희 지역에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고민이고 사실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저희 구청에 또 혁신교육지구 저희가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던 지점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로중학교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 이주 배경의 학생들이 있고 이제 구로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유익 경로를 통해서 이주민 주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구로가 이제 갑과 을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을 지역이라고 하는 구로동 일대와 가리봉동 지역에는 굉장히 그 이주 배경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거주 지역이 있고 그 거주 지역을 통해서 네트워크와 어떤 집단적인 그런 커뮤니티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경로로 여기 이주를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 주변에 구로중학교도 있는데 구로중학교 주변에 인근 학교에는 50%, 60%, 70%까지 가는 학교도 있고요. 대림역 주변에 있는 한 영등포구의 초등학교는 신입생 1학년의 그 이주 배경이 89%까지 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구로, 금천, 영등포 이 지역 전체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여기 또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거주를 했을 때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구로 지역 전체로 이주 배경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저희 구로혁신교육지구에서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좀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했던 게 가고 싶은 학교, 그다음에 살고 싶은 구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주의식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어떤 교육을 마을과 학교가 힘을 합쳐서 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주 배경, 다문화 배경성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런 것들을 학교와 마을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좀 함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희도 그래서 저희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구로 중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었죠. 저희 구로중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마을교육기관 한 8개 정도의 마을교육기관이랑 저희 온마을교육센터가 함께 만나서 저희가 진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런 아까 교장 선생님이 해주신 이런 이야기,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 그래서 어떠한 학교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차이와 어떤 그 차이가 어떤 차별로 바뀌고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육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의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더불어 함께 다양성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저희 정말 중요한 건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교육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육들을 만들어 와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마을 기관들의 다양한 콘텐츠, 뭐 노동의 이야기, 성평등의 이야기, 환경의 이야기,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면서 교육을 만들어 오고 있고, 정말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앞에 세션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는 것을 어떻게 행동하고 연대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민의 또 교육의 방향도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하게 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이따가 더 얘기해도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로 지역의 이제 현재의 인구 구성 비율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것들이 이제 지역의 고민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구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어차피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또 지금 현재의 불편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조건에만 맞춰서 이것을 문제로 규정하거나 뭐 없애야 될 상황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는 혹자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방향을 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또 다양한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연대와 협력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방향들을 잘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현주쌤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결이랑 맞나? 약간 이런 좀 생각도 들면서 또 저 말씀하신 구로 을지역에 살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이런 문제가 제 문제가 됐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로 시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구로 시민센터는 구로 지역에 25년 정도 된 풀뿌리 민간 단체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본인들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스스로 활동을 하는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이를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해결을 좀 해보고 모색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나 뭐 조직이나 단체들이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러하듯이 어떤 당면한 과제라든지 해결해야 될 지역적 의제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모색해보고 그런 과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25년 전에 아마 구로 시민센터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때 당면한 과제들과 지금 마주한 과제들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센터에서 상근한 지 4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주 초창기 멤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이렇게 뭐 문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만들어진 법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많이 알고 그 결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서도 계속 다문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 지역에서 계속 태어나서 여기서 이제 초중고 학교를 거치면서 또 아이를 여기서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문화에 대한 문제가 그 전에는 이런 시민사회에서 큰 해결해야 될 의제로 이렇게 떠오르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지역적 특성 때문에 많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해결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막연하고 당사자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앞에서도 계속 포럼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거를 이웃이 되면 이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이웃이 되면 이게 내일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센터 안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이제 지역 네트워크 활동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이런 결을 가지고 있는 기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뭐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요즘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이게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학교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청이라든지 지역 사회 시민사회라든지 마을 미디어라든지 여러 군데가 협력을 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좀 도출해내고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굉장히 이런 네트워크나 활동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활동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꼭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인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런 활동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이 고민들을 어떻게 계속 나눌 것인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공교육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다양성 훈련에서 일어난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교육을 받을 나이가 끝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또 지역의 마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평생교육으로 이런 노동교육, 시민교육, 인권교육, 다양성 훈련을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또 학교를 다닐 나이가 끝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평생교육과 시민단체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다양성연구소와 NCCA라는 단체가 이야기하는 다양성의 가치와 다양성 훈련의 모습을 조금 보셨는데요. 참여했던 참여자분들의 경험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세 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기억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아까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잠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에밀리 분이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동영상을 이제 그 자담회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장애인들에 대한 낙인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 포함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교육과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다양한 기회 제공이
국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걸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인터랙트 반이라는 봉사활동 상설 동아리 반이 있어요. 한 5년 동안 그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나누기, 뭐 김밥 봉사, 또 그 장애인과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도 해봤고, 또 이제 연탄 배달도 같이 이제 했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과 어떤 인격적인 평등한 관계 맺기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NCCJ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우리 그 중학교 수준에도 반영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NCCJ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 방법,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게임과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화를 충분히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 특히 어항이라는 그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부 학교에서 그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학교 수업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다양성 훈련의 목표가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와 이해,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과정을 탐구해보는 방식, 또한 이거를 학생 개개인의 어떤 진로와 연계한다면 나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방금 전에 이제 패널로 나오셨던 그 세 분과 또 그 동영상에 이준호 씨하고 신은지 씨인가요? 네, 그 부분들도 이 다양성 그 훈련을 통해서 관련된 분야를 또 공부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면 참 따뜻한 사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다양성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참 많이 성숙되고 어떻게 보면 진중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 그 무빙닷인가요? 무빙닷, 나만의 별 만들기, 또 라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공공교육기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학기 초 학급 단위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육과 관계가 연결돼야 된다는 점 가장 관심 있게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실에서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통합교육이 진짜 제일 좋은 교육이다. 그래서 장애인과 이주민과 성소수자와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내 교실에 함께 있고 정말 평등하게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험을 초중고등학교 내내 하고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정말 이 사회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저는 입시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이런 평등과 연대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내면화시키고 내 것이 정말 내 생활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공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이런 평등한 관계 맺기가 실천이 연습이 가능한 교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센터장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학교랑 마을에서 어떻게 더 확산하게 할 것인가를 우리 김지학 소장님처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소장님이랑 다양성 연구소가 저희 지역으로 와서 너무 반가운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고민들을 좀 만나서 정말 잘 발전시켜 보고 싶은데, 이제 고민이라고 하는 게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우리 마을에서도 우리 주민 대상으로 이런 나눔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구로구청에서도 보면은 학생 대상으로 저희 이제 혁신교육직을 통해서 세계시민 다양성 교육을 하고 있고 주민 대상으로도 상호문화 이해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민 대상으로 뭐 통반장님들 대상으로도 교육도 하고 뭐 세계시민 리더라고 하는 뭐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교육도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 고민했던 건 가장 먼저 교육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 다양성 훈련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는 경험하게 하는 것을 통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이 훈련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또 내가 알고 그냥 경험하고 끝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내가 행동하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인가가 한 번의 배움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관계 맺고 그 안에서 내가 행동하고 연대하는 것들을 어떤 교육과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인가가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문화다양성 세계시민 교육을 하면서 이제 구로중학교처럼 이렇게 이주민 배경 학생들이 많은 학교와 그다음에 전혀 없는 학교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주민 배경의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또 이런 교육을 많이 해요. 다문화 연구학교도 했었고 정책학교도 했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학교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이주 배경의 학생들이 많고 그나마 교육을 막 많이 했다고 생각했고 한쪽에는 학생들이 없고 교육을 생각보다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기본 교육만 한 학교였는데 비교를 해봤더니 수용성이 다문화 학생들이 더 적은 학교에서 높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가 저희의 이제 굉장히 큰 지역의 화두였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우린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도 노력하고 우리 혁신교육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아이들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 경험 아직까지 어떤 차이가 차별이 될 수 있고 혐오의 대상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좀 뛰어넘는 연대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주 배경 학생들이 거의 없는 학교에서는 그냥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다양성으로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없다 보니까 배웠을 때 그냥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아야지. 차별하면 안 되지. 혐오하면 안 되지. 이건 머릿속으로 다 있는 인식인데 이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바로 내 옆에 바로 불편한 문제로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 주변의 관계 속에서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이 차별과 혐오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등장할 수 있고 내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양한 방식의 뭐 훈련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도 무빙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저도 해본 그런 훈련을 할 때 그런 걸 이제 활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들의 그런 영상 있잖아요. 우리가 구로중학교에서도 그 수업할 때 썼던 영상이기도 한데 예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차별과 혐오하는 말을 막 계속 보여주는데 이게 누구에 대한 차별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나의 이웃과 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의 존재대로 잘 인정되고 존중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자고 하는 거였는데 이런 다양한 어떤 훈련과 경험들이 학교 안에서 또는 지역의 주민들의 관계 속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지역에서 같이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공교육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혁신교육에 있는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이 학교에 들어갈 때 좀 제약사항이 있어요. 학교에 어느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라고 하는 거 예산의 문제 또는
어떻게 들어가야지 학교랑 그런 마을 협력 과정이 잘 연계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론적 교육이 아닌 어떤 체험형, 참여형 수업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지만 이런 것을 좀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우리 사례에서 봤던 것 같은 다양한 다양성 훈련을 함께 체험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출의 이제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요즘에는 정말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또 이런 설문지나 테스트를 하면 정답을 우리가 골라내는 능력은 또 한국 사회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지를 잘 찾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수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체크할 때는. 그런데 이게 좀 비슷한 사례가 떠오르는 것이 장애인 학생이 어떤 학교에 있었어요. 어떤 반에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주번처럼 바꿔가면서 이 장애인 학생을 도와줘야 되는 학생을 붙여주는 걸 주마다 바꿔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장애인 학생 지원 뭐 도우미 학생을 하는 걸 주번으로 하는 그 반을 경험한 학생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수용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불편했던 거죠. 나랑 친한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얘를 도와줘야 돼서 쉬는 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줘야 되고 점심시간에도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축구도 못하고 뭐 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경험이 생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근데 이 장애인 학생이 나쁜 학생이 아니라 또 그리고 내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겠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주번 돌리듯이 맡겨야 하는 구조.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또 다른 선생님이 뭐 우리가 사실 학생들 인구수가 줄어들고 선생님을 그래서 안 뽑는다 막 이러잖아요. 선생님 안 뽑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 반에 저는 2명, 3명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수는 학생 인원수는 30명, 20명, 15명으로 점점 줄여야 되고 이런 구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왜 노출은 많아졌는데 수용도가 떨어졌을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노출된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과 함께하는 게 장애인과 함께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게 했는가 이게 사실은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더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봤다면 이제 다시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입시 중심의 교육 또는 효율성이라는 인구수 대비 뭐 교사 수 이런 거에만 머물러 있어서 아직 새로운 활로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마을에서 보시기에 이런 교육이 어떠셨는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조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한 건 꼭 센터의 상근자가 아니어도 그 이전에 육아를 하면서 작은 공동체들에서 이제 마을 활동을 하면서까지 기간을 포함하면 10년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게 굉장히 매력 있고 굉장히 좋았다고 느꼈던 것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정말 당사자성을 가지고 그 일이 조금 늦더라도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그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고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지를 좀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저는 이 마을 공동체 활동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육아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마을 활동 이런 거 할 때 그 예를 많이 드는 게 예전 마을에는 마을 안에 뭐 장애인도 있었고 그리고 뭐 홀로 사는 과부도 있었고 뭐 요즘 우리가 정상가족이라고 말하는 뭐 4인 가족, 조손가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그 마을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그 동네에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저희가 하는 마을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지만 과연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좀 생각들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떠한 의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말은 마을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의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과정들이 과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좀 고민이 좀 요즘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쨌든 빨리 해결하고 빨리 성과를 보여야 뭐 구의원 이런 분들은 자기의 성과로 이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학교 내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문화 친구들에 대한 뭐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해 그 소통 창구 이런 것들을 늘리기보다는 어떤 시설을 확장하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에 더 중심을 두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고 딱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것들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우리는 뭐 다문화구야 뭐 다문화 수업을 몇 차시를 해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국어 수업을 뭐 특화적으로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약간 보여주기식의 소통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구로남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그 구로 울 지역이 이제 찻길 하나를 두고 가리봉과 구로동이 있기 때문에 그 빌라나 옛날 주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차 시설을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싸움이라든지 조금 소란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이런 공동체의 그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 매끄럽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 내에 주차장을 둘 수 없다. 그렇지만 또 지역의 다른 공동체에서는 너무 주차난이 협소하니까 공간이나 학교에서 그걸 열어줘야 돼. 이렇게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떤 방향을 가고 얼마만큼 다양하게 이야기를 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문제 해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갈등은 앞으로 계속 될 거고 요구가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맥락으로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작게 많이 이런 공론장들이 일어나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판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희 세대에는 이런 교육을 사실 많이 받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소통 구조가 좀 막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에 듣는 단어들을 보니까 성소수자, 젠더 이런 교육들도 조금씩은 학교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자랐을 때에는 좀 이런 갈등 해결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우리는 뭐 중국인 엄마들이야, 우리는 뭐 한국 엄마들이야 이렇게 약간 편가르기식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활동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다양성연구소는 구로 지역에서 훌륭한 분들과 함께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로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속해 계신 조직들, 그래서 학교, 구청, 마을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어떤 제도나 또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다양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에밀리와의 대화에서 사실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학교들과 연계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도 원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에 캠프를 일주일짜리를 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50명 정도가 함께 숙박을 해야 되고 또 스태프들을 지금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는 인건비도 꽤 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한 사람당 일주일에 참여를 하고 또 일주일 캠프뿐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서너 시간짜리 워크숍을 스스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LI 프로그램이라 했는데 이걸 1년짜리 프로그램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짜리 캠프와 1년짜리 프로그램을 합쳐서 약 250만에서 300만 원 정도의 등록비가 드는데요. 학교마다 거기 갔다 온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거죠, 학교에. 그래서 학생 회장도 하고 인권 동아리, 다양성 동아리, 뭐 페미니즘, 성소수자, 퀴어 그런 여러 가지 동아리나 학회 다양한 문화들과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청소년들이 되는 걸 학교에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250만 원, 300만 원이 드는 비용이 드는데도 2명씩을
전체 장학금을 다 내주면서 캠프에 학교마다 2명씩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연결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학교마다 2명씩 보내줘서 20명, 30명이 차서 그런 프로그램을 매년 2번씩 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서 학교에서 연계돼서 활동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거기서 활동할 때 깨달았고, 한국에서 지역 활동을 할 때 그런 모습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좀 한마디씩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로중학교는 그 다문화 중심 학교고 중점 학교면서 정책 이건 학교인데, 그래서 다른 학교에 없는 다문화 복지부라는 그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뭐 좀 예를 들자면 다문화 그 인식 개선을 위한 도서, 뭐 DVD 이런 것을 이제 구매를 해서 수시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다시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8월 달부터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다시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각으로 내 주변을 다시 바라보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전문가를 좀 모셔서 선생님들도 듣고 학생들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있고, 또 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다문화 학생 사제 동행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학생들도 같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인지되지 않는 거죠.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다문화 교원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문화 교육,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교사 스스로 개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스스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연수도 하고 초청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로 온마을 교육과정 다문화 세계 시민 교육이 있는데요. 저희 구로중학교는 8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인권뿐만 아니라 자치, 또 환경, 또 화해, 평화 뭐 등등 해서 8개 프로그램을 4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그 긍정적인 어떤 방향을 이제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로 지역은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이 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즉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 수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구로중학교 3월 일자로 발령받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갈 인사말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인사말 끝에 소통과 배려로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생 개개인이 누구이든지 우리 구로중학교에서 모두 존중받고 모든 학생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한다거나 인클루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교가 되기를 그 희망을 하면서 이런 인사말을 올렸는데, 현재도 이제 구로중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그런 인사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포럼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 다뤄진 내용과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다 봤을 때 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뭐냐면 아까 그 프로그램 그 동영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정상이라고 표준이라고 세팅된 다양한 부분들이 학교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학생 인권 문제, 학생 자치 규정, 학생 생활 규정,
뭐 시설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세팅되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는 고민을 그동안 못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 고민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국 그 다양성 그 연구소가 이런 고민들을 좀 욕심을 내자면 같이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 이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 시대를 살아갈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지금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량을 문제 해결 능력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역량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특히 그 동영상이나 학생들의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더더욱 많이 느꼈는데 학생들이 바로 그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던져보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대담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제 이 한국 다양성 연구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다양성 체험 프로그램을 좀 스펙트럼을 좀 확장을 해서 조금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학기 초가 됐든 학급 단위로 좀 다양성 체험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고 이걸 좀 구체화시키면서 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을 할 수만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청소년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소수자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좀 드려서 학교 프로그램에 녹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주 배경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계시고 또 학교 프로그램에 공교육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요. 또 누구나 평등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인사말에 남기셨고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서 모두가 포함되는 학교, 저희가 연구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 모두가 포함된 사회를 만들기를 함께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 주시면서 또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학교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크게 공감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뿐만이 아니라 문제 발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저는 정말 크게 공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게 만드는 저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이 우리가 문제 파악이 안 되게끔 일부러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치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등등을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이유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저희도 함께 해 나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급 단위로 운영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저희도 꼭 개발해서 함께 구로중학교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사 훈련도 할 수 있기만 하다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내 가치관과 대화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의 짧은 연수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학교에서 그것이 진행 가능하다면 충분히 함께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 센터장님과 두 분에게도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사를 양성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래도 한두 명 또는 5명의 강사들이 이 모든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적 교육들을 우리 학교와 마을에서 전파하는 것 또한 우리 그 다양성 연구소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많이 만들고 그 활동가들 중에 마을 주민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활동가로서의 다양성 훈련의 주체로 좀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지역에서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이제 뭐
하루에 몇 시간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금방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7박 8일의 프로그램을 하고 월 1회씩 계속 모여서 서로 계속 그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들을 발견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7박 8일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교육비와 굉장히 들 텐데 저는 이제 교육청에 좀 제안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도 보면 그 학생회 리더 교육도 있고 학교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마다 2명씩 이렇게 다 불러서 하는 학생회 리더 교육도 있거든요. 학생회 리더 교육도 있고 또는 저기 우리 그 영등포 영림초등학교에 만들어진 다운 플러스 센터라고 해서 다문화 교육을 하기 위한 또 센터가 교육청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프로그램으로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다양성 훈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효과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냥 드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급 단위로 가장 생활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학급 단위, 학교 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이 다양성 그 훈련을 다양하게 변화 가능한 어떤 모듈들을 만들어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 차시의 이런 교육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학교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교과 또는 다양한 학교의 다른 프로그램과 또는 뭐 캠프 프로그램이나 또는 학교에서 뭐 예전에 수학여행 같으면 수학여행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학교의 생활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혁신교육지구의 다양한 많은 그런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도 저희가 창체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가능할까? 교과랑 연계를 한다면 어떻게 협력 수업이 가능할까? 또 저희는 마을 학교로 학교 바깥에서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팎에서의 이런 다양성이 훈련되는 이런 학교들, 작은 학교들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다양한 사례들 또는 실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이제 올 겨울에 열심히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에 다양한 한두 가지씩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실현해 보면 어떨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혁신교육지구에서도 그런 사례 실험들을 좀 다양성 연구소와 지역 단체 등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이제 우리 현주쌤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문화 세계 시민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데 모니터링을 학부모님들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맨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시다가 교육의 내용을 보시고 교육의 내용이 너무 좋다라는 평가가 작년에 있었어요. 하면서 이런 교육이 사실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코로나 시기에 이주 배경, 중국 배경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 엄마 아빠들이 야 학교에서 밥 먹고 오지 마. 애들하고 같이 밥 먹지 마. 중국 애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들 앞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그랬을 때 또는 동네에서 중국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 엄마들이 제 중국애니까 같이 놀지 마.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아무런 편견과 인식이 없었는데 부모들의 어떤 차별적 편견적 인식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사례들도 많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이것이 이주민에 대한 함께 살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방향들이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선주민들의 인식들을 좀 같이 바꿔나가기 위해서 마을 속에서 다양한 주민 대상의 교육 또 하나의 우리 마을 학교로 만들어서 주민들 저는 이제 통반장님들한테 이런 다양성 훈련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 약간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또 지역에는 다문화 명예통장도 있거든요. 이주민들이 통장을 하는 제도도 있는데 명예통장으로 이게 이주민들하고 통합교육으로 원래 하시던 통장님들하고 명예통장님들이 함께해서 이런 다양성 훈련을 한번 시범 사례를 구청에서 해봤으면 참 좋겠다. 저희 부서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이 하나 굉장히 좀 소중한 사례로 남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내년 이런 다양한 실험과 어떤 도전을 해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실현해 가보고 사례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주쌤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로 하는 활동이 생활문화 활동과 이제 마을 미디어 활동을 작년 올해 좀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희가 이제 생활문화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성인 동아리가 있고 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구성원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요. 같은 성인 동아리는 기타 동아리라 하더라도 그 한국인 분 동아리가 따로 있고요. 그 다문화 동아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동아리는요.
그 부모님이나 이렇게 뭐 할머니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든 한국인 가정 아이들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즐겁게 동네에서 지내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섞어서 반을 만들려고 해도 잘 섞이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말 그대로 생활 문화인 거예요. 생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잘 섞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두 번의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걸로도 이미 조금 몸에 배어 있는 이런 어떤 습성이 있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섞이기가 어렵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가 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효과를 좀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공동 상영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같이 뭐 연서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조금 하고 이웃 만들기를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속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 다양성 연구소와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연을 맺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을 미디어 활동을 보면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이제 컴퓨터 활동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검색을 하는데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내가 검색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과 기사와 영상 콘텐츠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접해요. 원래는 이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올라온 이야기들을 접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굉장히 편협한 시각에 갇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인들도 요즘 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꼭 내 생각인 것 마냥 그리고 이게 다 동의되는 것 마냥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건강한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것 특히 지역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중앙 매체에서 다루지 않는 진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소수자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포럼 같은 경우에서도 좀 큰 곳에서 멋있게 해서 우리를 좀 자주 불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당사자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은 이런 매체가 더 익숙하니까 훨씬 익숙한 이런 매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지속적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있으면서 지역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약간의 말씀을 드리자면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키트를 받아서 혼자 집에서 그걸 완성을 해서 어떤 인증샷을 올리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혼자서 하는 학습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 맺고 전화 받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또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같이 몸놀이를 하거나 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모든 것들이 다양성의 시작도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저희가 대화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관계 회복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이 아주 우리 현장에서 마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던져주고 계셔서 아주 세션 3에는 댓글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저는 아주 이제 빠르게 맞춰야 될 줄 알고 다급했었는데 아직 대관이나 방송이나 문자 통역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댓글 올려주신 것들 읽어보고 답변 한 가지씩 해줄 수 있는 거 뽑아서 답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아직 요 위에 있었던 것 같아서. 아니요. 거기보다는 밑으로. 어디서부터 할까요? 네, 여기서 저기 강동희님 보내주신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학 3주체가 함께하는 다양성 교육이란 무엇일까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는 분들이라 괜히 반갑고 기대되네요 라고 저희가 시작할 때 세션 3을 시작할 때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낯섦에서 오는 편견과 두려움은 어느 정도 모두에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접촉면을 만들어주는 공교육, 제도화된 교육이라는 공교육이 아니라 시민성을 키우는 공적 가치를 배우는 공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여지화님께서는 공교육이 인권 다양성의 교육이 중심이 될 수는 있지만 평생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사회의 시민 이상일 수 없습니다. 교사 양성 과정에서 다양성, 인권, 평화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과나 도덕과에서는 이루어지겠지만요. 그래서 교사들만 교원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독려할 수도 있겠지만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교사들이 시민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으로서 다양성과 관련된 고민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강동희님께서 아까 이제 정답 찾기 우리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가 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삶의 태도로 체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유유해 주셨고요. 현장에서 내부적인 다양한 문제를 오랜 시간 해결하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한 서류로 기록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상황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라고 여지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강동화 님께서는 센터장님 크크크 2022년 세계시민 다문화 교육 활동과 연수에서 다양성 훈련을 해봐요 이렇게 해주셨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참 중요한 수단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 최종호 님께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공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혹시 한마디씩 덧붙여서 설명을 더 해주시거나 약간 질문 같았던 느낌에는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에 의한 반응을 해주시면서 마무리 발언과 함께 해주시면 저희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 이 소수자에 대한 인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전문 교과, 이제 자기 전공 영역에서 교사학습 활동과 관련된 학생 지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건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교원학습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관심 있는 어떤 교사들로부터 지금 많은 부분의 활동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또 이게 확장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학교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교원들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 교원들의 요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현장에서 문제의 발견을 교사 스스로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연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2025 그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그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역량으로서 취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원 양성 과정에 뭐 교대나 사대에 사실 인권 프로그램이나 성평등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원 양성 과정 또 교원 연수 또 어떤 분들은 교장 교감되는데 연수에 꼭 포함해야 된다. 여기 평가에 포함하면 된다. 여기서 교사들은 시험을 잘 치고 교장 교감되는 거에 점수에 넣으면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평등과 인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교사의 기본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애초에 교사가 되는 프로그램의 기본 정신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성평등이나 인권에 관심 있는 일부의 교사만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관심 있는 교장 선생님이면 하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요즘에 많이 말하는 백래시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막 교사를 오히려 사과시키고 그냥 각자 알아서 책임지게 하는 학교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혼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학교와 교육부, 교육청, 우리 모든 이 사회의 주체들이 이 학교에서의 교육의 가치관 자체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제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잠깐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났는데 예전에 저희가 구로중학교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그 교사한테는 직무 연수가 되고 저희 공무원들도 참여하면 교육 시간이 인정되게 되고 마을의 활동가들도 우리 마을 교사들도 참여하면 함께 들을 수 있는 연수를 준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교사 대상 따로 뭐 어디 대상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크게 이제 많아지면 교육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내년에 학교랑 저희 구청이랑 마을이랑 협력해서 이런 교육들을 함께 공식적 과정으로 만들어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관심 있는 우리 마을 교사들, 그다음에 관심 있는 마을의 활동가들이 함께 이런 다양성 훈련이나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활동이 뭐 교사이고 마을 교사이고 마을 활동가이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런 수많은 곳곳에서 이런 다양성이 체화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뿌리 깊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많은 좋은 제안 해주신 것만큼 또 고민 많이 해서 내년에 좋은 한번 사례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사례와 설레 속에서 저희도 함께 힘 보태고 싶습니다. 네, 현주 쌤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는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평소에는 잘 만나지 못한 다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는 죽을 때까지 좀 낯설고 다양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조금 안전한 어떤 울타리에서 살다가 사회로 나왔을 때 굉장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매 순간 다양한 순간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과 같이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경험들이 좀 축적이 돼서 나랑 이웃들에게 지역 사회에게 그 좀 긍정적인 역할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 많이 하는 그런 활동가가 좀 되고 싶고요. 지금도 저도 매 순간 배우면서 사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관심의 주제로 이런 활동을 시작했다가 이런 영역들이나 시야들이 조금 더 넓어져 가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의제를 내 삶으로 가지고 오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 간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라든지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해서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주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세 분과 함께 다양한 현장에서 우리가 각자 속해져 있는 또 활동가로 또 학교에서 마을 구청에서 또 마을에서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더 평등한 사회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봐서 너무너무나 기쁘고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서 좋은 선례들을 만들어 보고 또 기회들을 하나씩 잡아가고 또 우리 다양성과 평등의 문화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각자 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또 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1, 2, 3 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유튜브에 이 포럼은 계속 올라와 있을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계속 봐주시면 되겠고 또 한국다양성연구소의 유튜브 채널은 매주 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이 하나씩 이상 늘 올라오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인권과 성평등에 대해서 배우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하시고 이 담론을 확장해 주시는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방송 함께 해주신 구로마을TV 구독자 1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눌러주시면 27명인가 남았어요. 오늘 1000명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2000명 가는 게 목표입니다. 200명 남았습니다. 우린 조금 더 많아요. 다 같이 우리 두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선생님들 요거 하면 어색해 하시고 아주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거 하는 거예요. 아셨죠? 왼쪽부터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입니다. 요 연습한 거예요. 지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